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1일 화요일. 지금 시각은 밤 9시 21분이고요. 오늘 낮에도 영상을 틀어서 잠시 녹화를 하고 업로드를 시켜드렸는데 뭐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셨겠죠. 뭐 지금 아직 구독자 수도 정말 적고, 그리고 방송 조회수도 기껏 해야 뭐 몇십 회 뭐 이런 정도니까. 하지만 그런데 굴하지 않고 오늘도 방송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낮에 잠시 카페에서 영상이 나오는, 제 얼굴이 나오는 녹화를 진행을 하면서 잠시 언급드렸던 뉴스들을 제외하고 장마감 이후에 시황과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은 미국채 금리와 주가와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방송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다 여러분들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일비하는 어떤 기사들에 현혹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어떤 주가의 등락폭에 마음 졸이시는데, 그럴 시간에 조금 더 신문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시고, 본인이 모르는 어떤 그런 기사라든지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공부하는 자세로 좀 더 찾아보시면서 자세를 임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항상 벌 수만도 없지만은 또 항상 손실을 입으리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실이시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 구간도 생기실 수 있고, 또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당장은 뭐 내 계좌의 어떤 종목들이 손실 구간이 있으셔도 뭐 크게 개의치 마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조금 더 공부하는 자세로, 그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부분에서 좀 대비하는, 어떤 준비하는 자세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참 얼굴 영상이 아니고 이렇게 목소리만 나가는데도 오히려 이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자료를 준비하고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좀 한참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뭐 오늘 장에서 특별하게 눈여겨볼 대목이 크게 없었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한번 간추려 봤으니까 앞으로 한 10분 저와 같이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시스 오늘자 오후 4시에 마감 시황입니다. 제목 코스피 2920선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가 강세였고요. 물론 코스닥은 뭐 1% 가까이 내렸습니다. 1%가 조금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1% 가까이 내렸습니다. 자, 금일 외국인은 4,869억 원 순매수하면서 하단선을 지지했고, 반면 기관은 2,677억 원, 그리고 개인은 2,182억 원 각각 순매도 했습니다. 오늘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네요.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했는데 올해 들어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3% 증가 추세를 기록했고, TSMC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로 반도체 업황 호조가 재차 확인되면서 업종 주도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을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는 4.4원 내린 1194.7원으로 환율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금일 지수 하락의 진정 이유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 하락과 그리고 외국인 매수 유입 그리고 정부의 환율 모니터링 발언 등에 힘입어 원화 강세로 전환이 된 게 이유가 아닌가라는 예측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일단 반도체 업황 호조가 눈에 띄는 워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에서 상당폭 많이 내린 이유가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지수 하락의 진정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채 10년물 금리 하락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 하락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요거는 네이버에서 미국채 10년물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온 그림이고요. 1년을 기준으로 보니까 확실히 지금 거의 최고 수준에 와 있네요. 오늘은 소폭 하락을 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근래 1년 동안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뉴스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방금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또 앞으로 또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또 조금 있다가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건데 일단 또 다른 뉴스 한번 먼저 보고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원의 2022년 1월 11일 오늘자 오전발 뉴스입니다. 자, 미 금리 인상 플러스 양적 긴축. 자, 미국에서 지금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죠. 지금 미금리 인상 플러스 양적 긴축. 자, 2017년에서 19년에 한국 약세장 재현되나?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뭔가? 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증시의 급락의 이유가 이거죠. 조기 금리 인상.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양적 긴축. 이 조기에 시작할 것이라는 게 증시의 가장 큰 우려이자 악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증시의 전문가들은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고밸류에이션 종목은 피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밸류에이션이란 뭐 실적 대비 고평가 아니면 내재가치 즉 장부가치 순자산 대비 고평가에 있는 주가를 고밸류에이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1일 오늘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과거 연준이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를 동시에 진행했던 시기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1년 9개월간이었다고 합니다. 연준은 연방기금 금리를 연 1.25에서 1.5%에서 자 2.25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을 했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진행해 이때 대차 대조표는 연준의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축소를 진행해 시중에 풀었던 돈을 회수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12.3% 하락을 했고 반면 S&P 500은 20.2% 상승하면서 미국은 강세장을 이어갔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미국 증시는 오르고 신흥국 증시는 떨어지는 디커플링이 뭐냐 하면은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커플링 현상을 동조화 현상이라고 해서 같이 간다는 건데 지금 미국 증시는 오르고 신흥국 증시는 떨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찾아봤는데 2013년 5월에는
당시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돈 풀기, 그러니까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 벤이라는 어떤 그 별명을 얻으면서까지 시중에 돈을 엄청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했고, 이후에 테이퍼링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가 2013년 5월이었습니다. 2013년 5월 당시에는 어땠는지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3년 5월에는 미 증시는 6%를 하락했는데 당시 한국 증시는 11%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2017년과 19년 사이의 어떤 그 기간을 감안하면 2013년에는 내리긴 내렸지만 분명히 이때도 약간의 디커플링 현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동시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때는 우리나라 증시와 같은 어떤 신흥국 증시, 물론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는 올라와 있지만 이 시장 마켓에서는 신흥국의 어떤 이머징 마켓의 성격을 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과 같은 어떤 흐름 속에서는 미 증시는 그래도 하락을 해도 국내 증시보다, 한국의 증시보다는 좀 덜 하락하고 국내 증시는 더 크게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우려가 섞인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뉴스, 같은 뉴스인데요. 다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뉴스 헤드라인 밑에 또 다른 내용입니다. 자, 증시 방향의 변화보다는 이럴 때는 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투자의 자세를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자, 증시의 방향의 변화보다는 주도주 전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축소되면 오히려 이럴 때는 주가를 결정짓는 할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가격이라고 하죠. 이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성장주, 다른 말로 고밸류에이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높은 성장주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진 종목보다는 가치주나 단기간 내에 실적 개선이 동반되는 성장주 위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또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자의 증시 급락의 원인은 미국채 금리의 급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증시였다 또 진정 기미는 또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 나쁜 이유는 뭐냐? 요 부분 제가 지금 일단 글로 좀 써봤습니다. 이게 말로 이렇게 풀어내도 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귀로만 들으면 내용의 어떤 이해가 잘 되시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제가 이해하는 대로 글로도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제 이 글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또 귀로도 한번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는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할인율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에 반비례합니다. 즉 채권 수익률이 오를 때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는
금리를 명시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3년물 얼마, 10년물 얼마 이런 식으로 금리를 명시하게 되는데 이때 이 금리, 채권 이 금리는 고정금리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채권 금리를 고정되어 있는 금리로 가정하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상승이 되게 되면 상승 시에는 그럼 이 고정금리를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히. 왜? 아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 3년물, 10년물 해서 뭐 1%다. 예를 들어서 근데 기준금리가 상승을 해서 1.5%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짜리 채권은 뭐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헐값에라도 내서 빨리 현금화 하려는 어떤 노력을 취하겠죠. 그럼 시중에 어떻게 됩니까? 채권은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고 이 채권을 가지려는 어떤 수요는 많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그냥 내놓게 되는 게 아니라 헐값에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채권의 가격은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때 이 채권 가격이 낮아진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채권 가격이 할인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채권의 가격이 낮아졌다. 그러면 이 채권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인된 채권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채권의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즉 채권의 수익률이 뭐라고 그랬죠? 채권 금리와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왜? 채권 수익률과 채권의 가격은 이렇듯 반비례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고 즉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글 적었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는데 왜 채권 금리를 고정금리로 가정하면 기준금리 상승 시 고정금리의 채권 가격은 낮아지고 따라서 채권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채권 수익률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 거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1%의 국채 10년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수익률보다 오히려 시중금리가 더 높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히 채권 보유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헐값에 시중에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헐값에 공급이 될 거고, 즉 할인된 가격에 공급이 되면서 누군가에는 그 채권이 할인된 가격에 팔리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때 이 할인된 가격, 즉 떨어진 채권의 가격만큼 매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채권의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수익률이 커지게 된다. 채권의 금리가 높아진다. 즉 다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의 수익률, 즉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채권의 금리가 미국채 금리가 오른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 이슈 때문입니다. 자, 내용 또 밑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미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국채 10년물 장기채권 가격이 내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익률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미국채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는
당연히 미금리 인상 이슈로 오른 거다라고 일단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게 왜 주식시장과 문제가 있느냐?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인 것입니다. 일단 금리 인상인 경기 호황일 때는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 어떤 요인이 있지만 지금처럼 조금 알쏭달쏭한 이런 시국에서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경기 침체 우려도 함께 염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장기 국채의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리스키한 주식 시장에 있는 자금을 빼서 미 국채에다가 투자할 유인이 생기는 거죠. 이는 주식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용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나중에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 이슈가 한번 나왔다가 금방 또 사라지고 이럴 어떤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후 나오게 되면 계속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방에서 큰 소리로 막 방송을 하다 보니 목이 마르네요. 물 좀 마셨습니다. 또 이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오늘 오전 9시 뉴스고요. 셀트리온에서 자사주 매입 결정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사실 전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거의 신저가에 근접한 수준까지 내렸던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많이 올랐는데, 근데 투자하기에 괜찮은 시점이냐라고 만약에 반문을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소액 담아 보시는 거 크게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의 어떤 일단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 정리가 되면 제가 바라보는 셀트리온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지금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요것도 넘어가고요. 오늘 요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이버 금융에서 증시편을 증권편인가요? 하여튼 증시편에서 조금 이렇게 캡처를 따왔는데, 현재 시점에서 신용잔고와 투자자별 매매 현황과 그리고 오늘자 코스피 200 지수 안에서 편입된 종목들 중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어떤 그 등락률 한번 눈에 한번 보려고 한번 캡처를 떠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잔고가 현재 2022년 1월 7일자 신용잔고가 벌써 23조네요. 23조 7천억 원. 야, 이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참 주가가 이렇게 좀 정체 상황이고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신용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과거의 신용 잔고하고 한번 비교해 보려고 2020년 2월 3일자, 그러니까 이때면은 아마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기 전이죠, 아마.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하여튼 코로나라는 어떤 뉴스를 접했을 당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시점에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를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신용잔고는 거의 2배 반이고 고객 예탁금은 더블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저는 지금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이 돈이 다들 어디서 나셨는지, 주식 안 하시던 분들이 아무리 주식을 시작을 하셨다고 해도 어떻게 지금 근 2년 만에, 2년만도 아니죠. 사실 지금 이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 65조와 23조라는 어떤 이 거대한 자금이
이미 뭐 지난해도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한 1년 남짓 만에 어떻게 이렇게 이 증시에 자금이 이렇게 유입될 수 있었는지 참 의문입니다. 참 의문이고, 특히나 이 신용잔고, 아, 이건 뭐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만약에 주식이 뭐 재작년, 작년 뭐 초반처럼 그래서 우상향 한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야, 이거 뭐 부실 잔고로 만약에 진짜 문제가 되면 이 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나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현황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해 말부터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이게 도대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엄청 팔았습니다. 예, 반면에 오히려 또 외인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산 듯 보이네요.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판 이유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판 이유는 뭐 있겠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관은 사실 지난해 이 배당 낙일 전까지는 좀 샀어요. 계속 사다가 오히려 이제 배당 낙일부터, 지금 배당 낙일이 지금 29일이거든요. 29일부터 해서는 오히려 샀던 물량들을 다시 다 내놓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아마 뭐 그 이후의 이면에는 샀던 만큼 또 풀어서 현금을 마련해야 나중에 또 적재적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을 위한 어떤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기관 안에서도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이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융투자가 뭐냐? 금융투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증권사의 어떤 기관 투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개인은 뭐 계속 사다가 특히나 오늘 같은 이런 증시가 좀 주춤한 날, 오히려 이 증시 하락이 좀 멈춘 날 또 팔더라고요. 이 공포심에 많이 파신 것 같아요. 근데 투심이 확실히 약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계속 뭐 증시 뭐 2700선까지 열어야 뭐 이런 어떤 제목의 뉴스도 심심찮게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사람들의 어떤 그 공포심을 많이 더 플러스 배가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 상위 시총 상위 종목들의 오늘자 등락률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가 뭐 약보합세 정도 있었고, 그리고 LG화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약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뭘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 기사는 뭐 아까 제가 낮에 방송했던 기사를 찾아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굳이 뭐 언급을 드리지 않아도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요.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매일 이렇게나마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장중에도 잠깐 짬을 내서라도 이 뭐 얼굴이 나오는 영상이긴 하지만 잠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통이 안 되죠. 제 혼자 뭐 방송하고 그냥 업로드하는 게 다 하기 때문에 소통은 안 되지만 일단 그렇게라도 일단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 또 이렇게 주요한 뉴스라든지 같이 공부할 내용이 생기면 또 그때 이렇게 뭐 스크랩을 해서 PPT로 목소리만 나오는 영상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구독, 좋아요 뭐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떤 멘트도 적어놓긴 했는데 뭐 좀 해주세요. 구독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도 소개를 좀 시켜주십시오. 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양질의
소식과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아무튼 뭐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하여튼 좋은 밤 되시고 오늘 날씨 많이 추웠는데 감기 안 걸리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튼 저는 또 내일 방송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